아버지의 손이 내 어깨를 움켜쥐는 순간 나는 장례식장 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평화를 유지하라는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았다. 그리고 그날 밤 어머니의 속삭임이 들려왔다. 내가 해결해라. 우리 가족을 위해? 장례식장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내 등을 때리는 느낌이 아직도 생생하다. 비가 내리는 서울의 겨울, 검은 우산들이 빽빽이 들어선 그곳에서 나는 형의 관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형은 내 유일한 피부치이자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날 가족들은 나를 적으로 만들었다. 저 녀석 때문에 분위기가 안 좋아진다는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려왔고 곧이어 아버지의 명령이 떨어졌다. 나는 쫓겨났다. 형의 장례식에서 혈육인 내가. 그 순간 내 가슴속에 피어오른 감정은 슬픔이 아니라 분노였다. 그리고 그 분노는 불꽃처럼 타오르기 시작했다. 장례식장은 서울 강남의 고급 장례식장이었다. 고인이 유명한 건설업자였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형, 김민주는 우리 가족의 자랑이자 나 김태현의 롤모델이었다. 그는 35세에 이미 대형 아파트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젊은 CEO였다. 하지만 그 성공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형의 비서처럼 일하며 그의 모든 비밀을 알았다. 아니, 알았던 척했다. 형이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 장례식은 절정에 달했다. 조문객들은 검은 정장을 입고 줄지어 들어왔고 공기 중에는 백합꽃 냄새와 함께 눈물의 짠마디 맴돌았다. 나는 관 앞에 서서 형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창백한 피부, 평소처럼 미소 짓는 입가. 하지만 눈은 영원히 감겨 있었다. 형, 왜 그렇게 갔어? 내 속삭임은 아무도 듣지 못했다.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팔을 잡아 끌었다. 사촌 형 민수였다. 태현아, 여기서 뭐해? 너 때문에 다들 불편해하잖아.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불편. 내가. 형의 죽음에 가장 슬퍼하는 내가 왜? 사건은 형의 죽음 직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형은 최근 대형 프로젝트에서 배신당했다. 그의 파트너, 최준호. 대학 시절 절친으로 함께 회사를 키워온 사내였다. 준호는 형의 아이디어를 훔쳐 은밀히 경쟁사와 손잡고 프로젝트를 빼앗아갔다. 형은 모든 걸 잃었다. 돈, 명예, 그리고 신뢰. 그 충격으로 형은 심장마비로 쓰러졌다. 아니, 마비. 나는 그게 자살이라고 믿었다. 형의 방에서 발견된 빈 약병, 그리고 준호에게 보낸 마지막 메시지, 내가 날 죽였어. 장례식장에서 나는 준호를 보았다. 그는 조문객 중 하나로 슬픈 척 눈물을 흘리며 형수 옆에 앉아 있었다. 그 가식적인 얼굴을 보자 내 피가 끓어올랐다. 나는 앞으로 나서려 했다. 이 새끼가 형을 죽인 놈이야. 소리를 지르려는 순간 아버지의 손이 내 팔을 붙잡았다. 아버지는 은퇴한 판사, 항상 평화를 외치던 분이었다. 태현아, 그만해. 오늘은 내 형의 날이야. 평화를 유지해야 해.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공포가 느껴졌다. 가족들은 준호의 돈에 의지하고 있었다. 형의 빚을 갚기 위해 준호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나는 저항했다. 아버지, 그 새끼가 형을 배신했어요. 어떻게 그냥 넘길 수 있어요? 목소리가 커지자 조문객들의 시선이 쏟아졌다. 형수지은은 울면서 고개를 저었다. 태현 씨, 제발. 민준 오빠가 원할까요? 그녀의 눈물은 진심이었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도 있었다. 결국 아버지는 나를 문 밖으로 끌어냈다. 나가.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돼. 그 말은 칼날처럼 내 심장을 베었다. 나는 비를 뚫고 나왔다. 검은 우산 속에서 가족들의 그림자가 멀어지는 걸 보며 주먹을 쥐었다. 평화. 그건 배신자들의 변명일 뿐이야. 그날 밤 나는 어머니의 집으로 갔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따로 사는 형과 가까웠던 유일한 피부치였다. 문을 열자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이 보였다. 태현아, 이 그녀는 나를 안아주며 울었다. 우리는 소파에 앉아 형의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어머니는 형의 마지막 전화를 기억했다. 엄마, 태현이한테 미안하다고 전해. 내가 다 망쳤어. 그 말에 내 눈물이 터졌다. 하지만 어머니의 다음 말은 충격이었다. 태현아, 내가 해결해야 해, 가족을 위해. 준호 그놈, 그냥 두면 안 돼. 어머니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다. 분노로 물든 어머니의 숨겨진 면이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 어떡해요? 법으로. 형은 증거도 없이 갔어요. 어머니는 속삭였다. 법은 약한 놈들을 위한 거야? 우리는 피로 묶인 가족이야. 내 방식으로.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깨어났다. 복수. 그 단어가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형의 죽음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배신의 연쇄였다. 가족조차 나를 버렸지만 이제 그들은 나에게 기대고 있었다. 나는 창밖을 보았다. 서울의 야경이 번쩍였다. 이 도시에서 복수는 어떻게 시작될까? 다음 날 아침, 나는 형의 사무실로 갔다. 형이 남긴 유일한 유산, 작은 사무실. 컴퓨터를 켜자 형의 일지가 나왔다. 준호와의 이메일, 프로젝트 문서, 그리고 숨겨진 폴더, 증거. 내 심장이 쿵쾅거렸다. 형은 죽기 전까지 싸우고 있었다. 폴더 안에는 준호의 부정행위 기록이 가득했다. 뇌물, 문서 조작, 심지어 형의 약점을 이용한 협박. 나는 이를 악물었다. 형, 내가 마무리할게. 하지만 복수는 쉽지 않았다. 준호는 이미 성공한 남자였다. 그의 회사, 준빌딩은 서울 스카이라인을 장악하고 있었다. 나는 먼저 정보를 모아야 했다. 옛 동료들을 만났다. 형의 비서였던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태현 씨, 준호 씨가 민준 씨를 일부러 몰아넣었어요. 그 프로젝트, 민준 씨 아이디어였는데 그녀의 증언은 시작이었다. 나는 녹음기를 켜고 하나씩 증인을 모았다. 하지만 위험도 따랐다. 준호의 부하들이 나를 감시하고 있었다. 길거리에서 낯선 차가 따라오는 느낌. 한 달이 지났다. 나는 형의 빚을 갚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았다. 낮에는 카페, 밤에는 자료조사, 어머니는 매일 전화로 물었다. 태현아, 괜찮아. 나는 네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다. 꿈에서 형이 나타났다. 태현아, 포기하지 마. 그 꿈이 나를 버티게 했다. 마침내 계획이 세워졌다. 준호를 파괴할 3가지 단계, 재정적 타격, 명예 실추, 그리고 개인적 고통.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는 변해갔다. 거울 속 내 얼굴은 낯설었다. 분노가 나를 삼키고 있었다. 형과 나는 항상 붙어 다녔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엄격한 교육 아래서 형은 나의 보호자였다. 서울의 아파트에서 우리는 함께 공부하고 꿈을 키웠다. 형은 건축을 전공했고 나는 형의 그림자를 따라 IT를 배웠다. 태현아, 세상은 공정하지 않아. 하지만 우리는 함께라면 이길 수 있어. 형의 그 말은 내 인생의 나침반이었다. 준호는 그 나침반을 부수었다. 대학 시절, 형과 준호는 룸메이트였다. 둘이 함께 미래 빌딩 클럽을 만들었고 졸업 후 회사를 차렸다. 민준건설. 이름처럼 형이 리더였다. 준호는 마케팅을 맡았고 그의 카리스마가 회사를 키웠다. 나는 졸업 후 그 회사에 들어갔다. 형의 오른팔이 된 기분이었다. 우리는 강남의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해 한강변 대형 프로젝트를 따냈다. 그 프로젝트, 한강드림 타워. 형의 꿈이었다. 지속 가능한 에코 빌딩,
서울의 랜드마크가 될 터였다. 하지만 균열은 미묘하게 시작됐다. 준호가 점점 야심을 드러냈다. 민준아, 이 프로젝트 너무 보수적이야. 더 크게 가자. 그의 제안은 매력적이었다. 외국 투자 유치, 규모 확대. 형은 동의했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건 준호의 이중계약이었다. 나는 우연히 이메일을 봤다. 준호가 경쟁사 한성그룹에 프로젝트 계획서를 보낸 거였다. 민준이는 모르게 해. 우리만의 기회야. 내 손이 떨렸다. 형에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형은 준호는 가족 같은 놈이야? 오해일 거야 라고 웃어넘겼다. 그 오해는 재앙이 됐다. 프로젝트 입찰일, 한성그룹이 우리의 제안을 거의 그대로 내놓았다. 형의 회사는 떨어졌고 준호는 운이 안 좋았네 라고만 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준호가 배신한 거였다. 형은 무너졌다. 밤새워 일하던 그의 눈은 충혈됐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태현아, 내가 잘못한 건가? 나는 형을 안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형, 우리가 다시 일어나요. 하지만 준호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형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형의 과거, 아버지의 부패 스캔들. 아버지는 판사 시절 뇌물을 받은 적이 있었다. 준호가 그걸 이용해 형을 협박했다. 민준아, 한성에 가자. 아니면 이거 터뜨릴게. 형은 버텼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심장마비를 불렀다. 아니, 마비가 아니었다. 병원 기록을 훔쳐본 나는 알았다. 형의 혈액에 독성 물질이 검출됐다. 준호의 사주로 형의 약에 섞인 독 증거는 없었지만 내 직감이 말했다. 장례식 후 나는 준호의 일상을 추적했다. 그의 펜트하우스, 여자들, 파티. 그는 형의 죽음을 축하하는 듯 했다. SNS에 친구를 잃었지만 앞으로 나아가자라는 포스트. 가식. 나는 그의 비서를 매수했다. 이름은 혜린. 그녀는 준호의 약점을 알려줬다. 준호 사장님, 불법 대출로 회사 자금을 돌리고 있어요. 증거 있어요. 그 증거로 나는 첫 번째 타격을 준비했다. 익명으로 세무서에 신고. 준호의 회사는 조사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내 마음이 흔들렸다. 형수를 만났다. 지은은 임신 중이었다. 형의 아이를. 태현 씨, 민준 오빠가 준호 씨를 용서하라고 했어요. 그녀의 말에 나는 주먹을 쥐었다. 용서. 그게 형의 마지막 유언인가? 나는 지은에게 증거를 보여줬다. 그녀는 울었다. 태현 씨, 제발. 아이를 위해 멈춰요.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복수는 이미 내 혈관을 타고 흘렀다. 밤마다 나는 형의 사진을 보며 계획을 세웠다. 단계 1. 재정 파탄. 세무조사로 준호의 자금줄을 끊는다. 단계 2. 명예 추락. 미디어의 배신 스캔들을 폭로. 단계 3. 개인 복수. 그의 가장 소중한 걸 빼앗는다. 하지만 그 소중한 것이 뭔지 알기까지 나는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다. 준호의 과거를 캐기 시작했다. 그의 가족, 연인, 비밀. 서울의 어두운 골목에서 나는 새로운 나를 발견했다. 더 이상 형의 동생이 아니었다. 복수의 도구였다.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준호의 세상이 흔들렸다. 뉴스의 준빌딩, 불법 자금 유통 의혹이라는 헤드라인이 떴다. 나는 TV를 보며 미소 지었다. 형, 이건 시작이야.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준호가 반격했다. 그의 변호사가 나를 찾아왔다. 김태현 씨, 형님의 죽음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당신의 행동이 수상하군요. 그 말에 내 등골이 서늘했다. 나. 형의 죽음에. 그 새끼가 날 역공격하려는 거였다. 나는 더 조심해야 했다.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엄마, 위험해질 수 있어요. 어머니는 차분했다. 태현아,
내 형도 그렇게 살았어. 후회하지 마. 그 말은 나를 다잡아줬다. 나는 지하철로 이동하며 자료를 숨겼다. 서울의 지하세계, 형의 옛 동료들을 만났다. 건설업계의 브로커들, 그들은 준호의 약점을 더 알려줬다. 준호 그놈, 러시아 마피아와 연결돼 있어. 돈 세탁 충격이었다. 형의 프로젝트 자금이 그런데 쓰였다니. 단계 1을 실행했다. 익명 블로그에 증거를 올렸다. 민준건설 배신 사건, 최준호의 진실. 사진, 이메일, 녹음. 곧 미디어가 달라붙었다. JTBC 뉴스에서 특집 방송. 준호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모함입니다. 제 친구 민준을 그리 생각지 않습니다. 그의 눈빛은 독 같았다. 방송 후 그의 주가는 폭락했다. 나는 카페에서 그 뉴스를 보며 커피를 마셨다. 손이 떨렸다. 이게 복수인가? 형의 미소가 떠올랐다. 하지만 내 삶도 무너지기 시작했다. 직장에서 해고됐다. 태현 씨, 내 행동 때문에 회사 이미지가 상사의 마른 예에 바른 해고 통보였다. 나는 실업자가 됐다. 밤에 거리를 배회하며 준호의 차를 따라갔다. 그의 펜트하우스 앞에서 기다렸다. 그는 여자와 나왔다. 그녀는 모델 같은 여자, 준호의 새 연인. 사랑해, 준호야. 그녀의 웃음소리가 메아리쳤다. 그 순간 단계 3이 떠올랐다. 그의 연인, 유나. 그녀를 빼앗는 게 아니었다. 그녀를 이용해 준호의 마음을 찢는 거였다. 나는 유나를 조사했다. SNS, 친구들. 그녀는 준호의 돈에 반한 여자였다. 하지만 깊이 파고들자 비밀이 나왔다. 유나는 과거에 사기를 쳤던 전력이 있었다. 준호가 그걸 알면서도 덮어준 거였다. 나는 유나에게 접근했다. 클럽에서 우연한 만남처럼. 준호 씨 아세요? 저 민준 씨 동생인데. 유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나는 속삭였다. 준호가 형을 죽였어요. 당신도 이용당한 거예요. 그녀는 동요했다.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내 증거에 그녀는 무너졌다. 유나는 내 편이 됐다. 준호 그 새끼, 날 버릴 거야? 같이 망치자. 그녀의 분노는 내 것만큼 컸다.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 유나가 준호의 비밀 계좌를 해킹하게 도왔다. IT 지식으로 나는 그녀를 가르쳤다. 계좌 안에는 러시아 돈 세탁 증거가 가득했다. 그걸 터뜨리면 준호는 끝장. 하지만 유나와의 만남은 위험했다. 그녀의 눈빛에 끌림이 느껴졌다. 태현 오빠, 당신처럼 강한 남자 처음 봐. 나는 형의 얼굴을 떠올리며 물러났다. 복수는 사랑이 아니다. 가족과의 갈등도 깊어졌다. 아버지가 전화했다. 태현아, 그만해. 준호가 화해 제안했어. 화해? 웃기지도 않았다. 아버지, 형의 피가 헛되이 흘렀어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내가 이러다 다 잃어 기를 게 뭐가 있나? 이미 형을 잃었다. 어머니는 몰래 돈을 보내왔다. 계속해. 아들아. 가족은 나를 밀어냈지만 동시에 이용했다. 계획이 절정에 다가갔다. 유나가 계좌 정보를 빼냈다. 나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형의 옛 친구, 정의로운 변호사. 태현아, 이건 전쟁이야. 후퇴할 수 없어. 우리는 소송을 준비했다. 준호의 회사에 대한 집단 소송. 하지만 그 전에 개인적 타격. 나는 준호에게 편지를 보냈다. 형의 장례식에서 내가 웃던 거 봤어. 곧 내 차례야. 그의 반응이 왔다. 위협 전화. 태현, 내 목숨이 아깝지 않냐? 그 위협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나는 무기를 샀다. 합법적인 총기, 자위용. 서울의 법은 약했지만 내 마음은 강철이었다. 유나와의 마지막 만남. 오빠,
무서워.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나도. 하지만 후회 안 할 거야. 그 밤, 나는 형의 묘를 찾았다. 비가 내리는 묘지에서 형의 사진에 속삭였다. 형, 거의 다 됐어. 소송이 시작됐다. 법정은 서울중앙지법, 아버지의 옛 직장. 아이러니했다. 변호사는 준호를 고발했다. 피고 최준호는 김민준의 사망에 간접 책임이 있습니다. 배신과 독극물 사용 의혹. 준호는 여유롭게 앉아 있었다. 터무니없습니다. 그의 변호사는 유명 로펌, 돈으로 무장했다. 증인들이 나왔다. 수진, 혜린, 그리고 유나. 유나의 증언은 폭탄이었다. 준호 씨가 민준 씨 약에 뭘 섞었어요. 제가 봤어요. 법정은 소란스러웠다. 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나를 노려봤다. 내 놈 이 속삭임이 들렸다. 재판 중간 그의 부하들이 나를 습격했다. 골목에서 3명의 남자들이. 준호 사장님께서 인사 전에 주먹과 발길질. 나는 저항했다. 배운 무술로 하나를 쓰러뜨렸지만 팔이 부러졌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어머니가 옆에 있었다. 태현아, 왜 이렇게까지? 나는 웃었다. 형을 위해요. 그 사건은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판사는 위협 의혹으로 준호에게 불리한 판정을 내렸다. 그의 회사는 파산 직전. 주주들이 등을 돌렸다. 나는 유나와 숨어 살았다. 모텔에서 그녀는 내 상처를 닦아줬다. 태현 오빠, 사랑해. 그녀의 고백에 나는 흔들렸다. 복수의 불꽃 속에 따뜻함이 스며들었다. 하지만 나는 거부했다. 유나, 이건 게임이 아니야. 끝나면. 각자가 그녀의 눈물이 떨어졌다. 준호의 반격은 치밀했다. 그는 내 과거를 파헤쳤다. 어린 시절, 내가 학교폭력 피해자였다는 걸 미디어에 복수에 미친 남자라는 기사, 가족이 나를 비난했다. 사촌 민수가 전화했다. 태현아, 내가 미쳤어. 가족을 망치고 있어. 나는 소리쳤다. 가족. 너희가 형을 버렸잖아. 통화가 끊겼다. 고립된 기분. 하지만 형의 일지가 나를 지탱했다. 태현아, 진실은 이겨. 단계 3 실행. 유나가 준호의 파티에 침투했다. 그의 비밀 파티, 러시아 손님들과의 돈 세탁 모임. 그녀가 숨은 카메라로 촬영했다. 영상은 충격적이었다. 준호가 김민준 그놈, 방해꾼이었어. 없애서 다행지라고 웃는 장면? 그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조회수 폭발. 준호는 도망쳤다. 그의 펜트하우스는 텅 비었다. 나는 그곳을 찾았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 형의 사진을 놨다. 형, 여기서 끝내자. 준호를 쫓는 과정에서 내 마음의 갈등이 커졌다. 그는 악마인가? 아니면 나처럼 야심찬 그냥 인간? 그의 일기를 봤다. 민준아, 미안해. 하지만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동정. 그 순간 나는 주저했다. 복수는 정의인가, 아니면 또 다른 배신? 유나가 말했다. 오빠, 멈추면 후회할 거야. 이 그녀의 말에 나는 총을 쥐었다. 서울의 밤거리를 달리며 준호의 은신처를 찾았다. 한강 다리 아래, 창고. 그는 거기 있었다. 대면의 순간. 태현아, 내 형처럼 되기 싫으면 그만둬.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무장하지 않았다. 그냥 지친 남자. 나는 총을 겨누며 물었다. 왜 형을 죽였어? 그는 울었다. 돈 때문이야. 마피아가.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의 고백은 예상 외였다. 마피아. 러시아 조직이 배후였다. 형의 죽음은 더 큰 음모의 일부. 나는 방아쇠를 당기려 했지만 주저했다. 내가 형의 모든 걸 빼앗았어.
그 순간 총성이 울렸다. 하지만 내 총이 아니었다. 준호의 부하. 총알이 내 어깨를 스쳤다. 나는 반격했다. 창고 안은 아수라장. 준호는 도망쳤다. 나는 쫓았다. 비가 내리는 한강변. 소리쳤다. 그는 멈췄다. 태현아, 같이 하자. 마피아를 같이 무너뜨리자, 제안. 배신자다운 말로 하지만 그의 눈에 진심이 보였다. 나는 흔들렸다. 준호의 제안은 함정일 수 있었다. 하지만 마피아의 그림자가 드리워지자 나는 선택해야 했다. 홀로 싸우기엔 너무 컸다. 좋아, 같이. 나는 총을 내렸다. 준호는 안도했다. 고마워, 태현아. 민준이도 이해할 거야. 우리는 은신처로 갔다. 그의 지하 벙커, 서울 외곽. 거기서 그는 모든 걸 털어놨다. 러시아 조직 블랙베어, 준빌딩 자금을 통해 한국 부동산을 싣고 있었다. 형은 그걸 눈치채고 준호를 설득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민준이가 죽은 건 내 실수야. 그들이 시켰어. 충격. 형의 죽음은 준호의 선택이었다. 왜? 나는 소리쳤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내 가족을 위협했어. 내 딸, 유나의 동생 같은 애 유나? 그녀가 준호의 딸? 아니, 연인이라고 했는데. 준호가 설명했다. 유나는 내 조카야. 내가 보호한 척했지만 실제론 이용했어. 배신의 층이 더 깊어졌다. 나는 유나를 불렀다. 그녀가 도착하자 진실을 알렸다. 유나, 내 삼촌이 형을 죽였어. 유나는 무너졌다. 거짓말, 하지만 증거에 그녀는 총을 꺼냈다. 준호를 향해. 혼란의 순간. 유나가 방아쇠를 당기려 했다. 나는 막았다. 유나, 이건 끝이 아니야. 마피아가 더 커. 우리는 3명이 동맹이 됐다. 계획 재수립. 마피아 보스, 이반을 노린다. 그의 한국 거점, 인천 항구 창고. 우리는 무기를 모았다. 준호의 연결로 총기, 유나의 해킹 스킬, 내 분노. 훈련은 혹독했다. 밤새워 사격 연습. 내 팔에 상처가 아팠지만 형의 얼굴이 떠올라 버텼다. 가족에게는 숨겼다. 하지만 아버지가 찾아왔다. 태현아, 준호와 손잡았다는 소문이 그의 눈은 절망적이었다. 나는 솔직히 말했다. 아버지, 형의 진실을 밝혀야 해요. 아버지는 울었다. 내가 과거에 뇌물을 받았어. 그게 민준이를 이렇게 만든 거야. 의 또 다른 비밀. 아버지의 부패가 준호의 약점이 됐다. 마피아가 그걸 이용한 거였다. 나는 아버지를 안았다. 아버지, 이제 다 밝히세요. 함께. 습격날 인천 항구, 안개 낀 밤, 우리는 3명으로 창고에 잠입. 경비원들을 제압. 이반은 안에서 기다렸다. 러시아인, 거대한 체구. 최준호, 내놈 배신자, 그의 영어가 거칠었다. 총격전. 총알이 빗발쳤다. 유나가 해킹으로 보안 시스템을 마비시켰다. 나는 이반을 향해 달렸다. 형의 복수를 주먹과 발차기. 그는 강했다. 내 코피가 터졌다. 준호가 도왔다. 총으로 이반의 다리를 쐈다. 이반이 쓰러지며 웃었다. 너희들 다 죽어. 그의 전화가 울렸다. 폭탄. 창고에 설치된 폭탄. 타이머가 5분. 우리는 도망쳤다. 하지만 유나가 다쳤다. 발에 총상. 태현 오빠, 가, 그녀의 외침. 나는 그녀를 업었다. 준호가 앞장섰다. 폭발음이 울렸다. 창고가 불타올랐다. 우리는 간신히 탈출. 경찰 사이렌 소리. 뉴스에 딘천 항구 폭발, 마피아 연루 의혹. 승리. 아니,
시작이었다. 이반은 살아남았다. 병원에서 그는 증언을 거부했다. 하지만 우리의 영상이 퍼졌다. 마피아 네트워크가 무너지기 시작. 준호의 회사는 회생했지만 그는 모든 걸 잃었다. 명예, 돈, 가족. 유나가 떠났다. 오빠, 감사해. 하지만 이제 자유로워질게 그녀의 키스, 마지막이었다. 내 마음은 텅 비었다. 복수는 끝났지만 상처는 남았다. 형의 묘에 갔다. 형, 끝냈어. 하지만 후회돼 바람이 불었다. 형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폭발 후 세상이 변했다. 마피아 수사로 서울 부동산이 뒤집혔다. 준호는 증인으로 보호받았지만 그는 자취를 감췄다. 태현아, 미안해. 내 형에게 그의 마지막 메시지. 나는 용서할 수 없었다. 하지만 증오도 사라졌다. 유나는 해외로 갔다. 편지, 오빠, 당신 덕에 살았어. 사랑해, 나는 그 편지를 불태웠다. 사랑은 복수의 잔재일 뿐. 가족과의 화해는 고통스러웠다. 아버지가 재판에 나섰다. 자신의 부패를 자백. 내 죄가 아들을 죽였습니다. 언론은 아버지를 타락한 판사로 몰았지만 그는 미소 지었다. 태현아, 고마워. 이제 가벼워. 어머니는 아버지와 다시 살았다. 태현아, 내가 우리 가족을 구했어. 하지만 나는 멀어졌다. 그들의 평화는 내 상처 위에 세워진 거였다. 나는 새 삶을 시작했다. 형의 사무실을 물려받아 작은 IT 회사를 차렸다. 민준 테크. 형의 꿈을 이어갔다. 하지만 밤마다 악몽이 왔다. 총성, 형의 얼굴, 준호의 울음. 심리상담을 받았다. 당신은 PTSD예요. 복수가 트라우마를 만들었어요. 상담사의 말 나는 인정했다. 복수는 승리지만 대가를 치렀다. 내 청춘, 신뢰, 사랑. 한 해 후 준호를 만났다. 우연히 한강 벤치. 그는 늙어 보였다. 태현아, 민준이 묘에 갔어. 용서받고 싶다고 나는 물었다. 형이 용서할까?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하지만 내가 용서해주면 나는 침묵했다. 바람이 불었다. 준호 형, 형도 고통받았네. 그 말 후 우리는 헤어졌다. 용서. 아니, 그냥 내려놓음. 형의 길, 가족이 모였다. 장례식장, 이번엔 내가 주최. 모두가 왔다. 아버지, 어머니, 형수와 아이, 아이의 이름, 민준. 삼촌, 아빠 이야기해줘. 아이의 부탁에 나는 웃었다. 내 아빠는 영웅이었어. 배신 속에서도 포기 안 했어. 이야기 끝. 나는 창밖을 봤다. 서울의 불빛. 복수의 도시, 이제 평화의 도시. 하지만 끝은 아니었다. 이반이 출소했다. 그의 눈빛, 복수의 불꽃. 김태현, 내 차례야. 새로운 싸움. 나는 총을 챙겼다. 형의 목소리, 태현아, 이번엔 지켜. 나는 미소 지었다. 복수는 순환이다. 하지만 이번엔 나는 준비됐다. 가족을 위해, 나를 위해. 평화는 강함에서 온다. 에필로그처럼 내 삶은 계속된다. 매일 아침 형의 사진에 인사한다. 형, 오늘도 살아볼게. 복수의 대가는 컸지만 그것이 나를 만들었다. 강하고 깊고 인간적으로. 서울의 거리에서 나는 걸어간다. 뒤에는 그림자, 앞에는 빛.